저도 대화 모임 처음입니다. 네, 얼떨결에. 정말 다양한 분들 보이셨네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요 숫자가. 제가 준비한 거는 우리 마을에 지금 운영을 했던 그 가옥거 경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요즘 겪고 있는 직통이 있어요. 겉모양은 변하진 않았는데 속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풀어놓고 싶긴 한데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뭐죠, 부끄럽거나 아니면 해서는 안 될 얘기들이 또 있고 뭐 외부에 쉽게 공개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같은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게 있잖아요. 뭐 멋있는 거 보면은 잘못된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어서 혹시 그 이미지에도 훼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좀 있고요. 아무튼 한번 슬슬 용기 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 화면을 띄워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1시간에 끝내볼게요. 제가 귀농을 했을까요? 여기 토백이일까요? 토백이. 토백일 것 같다. 토백일 것 같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니다. 저는 불러온 놈이다. 불러온 놈이다. 네. 불러온 돌이다. 박힌 돌 빼내고 있다 지금. 네. 귀농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기 전에 귀농을 했습니다. 90년도예요. 예, 그래서 반평생은 아니고 반절 가까이 좀 살고 있어요. 거의 반절 다 찼습니다. 그리고 임실에서 산 건 오래됐어요. 임실에서는 40몇 년 살았어요. 임실군에서는. 고향이네 뭐 이랬지만 이게 시골살이가 이래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 6개월을 다녔어도 졸업을 해야 돼요. 아니, 졸업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제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 동창이 120명인데 여기서 살고 있는 놈은 하나도 없거든요. 동창회 하는데 안 불러줘. 동창회 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아쉬운 서운한 맛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옆 동네 제가 성수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6개월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예, 거기 중학교 동창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동료로 가는 거죠. 이게 촌에서 살려고 보니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텃세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지역의 문화는 그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이제 사람을 만나잖아요. 동네에서 저 바깥 동네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 초등학교 몇 회예요? 를 물어봐요. 소득을 따져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는 제가 같이 친구했던 놈이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연결을 우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지금 보니까 임실에 사시는 그 축협조합장, 농협조합장 친구입니다. 예, 또래, 연배. 아이고 학교를 같은 연도에 다녔던 연배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야 이거 연결이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자, 서술이 길었습니다. 치즈마을이 자랑스러웠어요. 요즘 좀 거치게 해요. 좀 속이 좀 복잡합니다. 제 속이 좀 문드러져요. 우리 마을, 아까 경기 투어를 하면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치즈마을의 구성 형태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분홍색 선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임시읍 금성리입니다. 여기에 아래 화성마을, 여기 지금 앉아있는데 화성마을, 아까 체험했던 곳이 중구마을, 두 개 마을이 있어요. 두 개 마을의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최대 많을 때는 78명까지 있었고 지금은 73명 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회원 탈퇴하거나 이렇게 들고 날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73명.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데 1가구 1대표가 아니고 누구나 다 하고 싶으면. 그리고 우리 집은 회원이 8에 9명이에요. 9명.
여기 저희 부모님, 저희 부부, 동생네 부부, 또 동생네 부부, 그 다음에 동생네 아들, 아마 9명이 투표권 갖고 있어요. 10% 넘어요. 네. 그러네요. 네, 10%가 넘습니다. 오. 네. 근데 지난번 위원장 출마했다 떨어졌어요. 네, 3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마을들, 보통의 마을들은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들 진행을 하죠. 번역사업을 제외하고서는. 근데 우리는 단일마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개 마을이 모여서 이장의 주의 진두지 말고 주민들 자치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몇 분이 뭐 법인화 과정, 법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던데, 우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행정업무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수월한데 약간의 뭐 배제되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꿈꾸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사회책에서, 국어책에서 배웠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죠? 그래서 좀 농심에서 라면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형님 먼저 하고 먼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런 사회예요. 이거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내용 아시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남의 호주머니를 털어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조금이라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는 삶을 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번 여쭤보죠. 저 내용은 아시는데, 형제간에 쌀가마가 우리 책에서는 낫가리가 왔다 갔다 했어요. 지게질 해서 낫가리 왔다 갔다 했는데, 낫가리가 오고 가기 전에 먼저 오고 간 게 있어요.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먼저 오고 가고 있을까요? 품앗이. 품앗이도, 네. 품앗이도 있는데, 품앗이를 하려면 뭐가 먼저 오고 가고요? 쌀 먹는 거? 아니요. 마음. 그렇죠. 마음. 형제간의 마음이 먼저 오고 갔죠. 요즘 재벌들 그 재산 다툼 하는 거 봐요. 마음이 단절되니까 그 다툼이 일어나죠. 우리 마을은 어때요? 우리 가족 내에서도 마음이 단절이 되면 불륜이 벌어지죠. 여기 책에서 배웠던 거는 낫가리가 오고 간 거를 배웠는데, 이 화면을 띄워놓고 보니까 그게 보였어요. 그때사. 이 화면 띄워놓고 나서사 그 형제간에 오고 간 낫가리 뒤에 숨겨져 있던 마음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살고 싶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그 하는 과정에 상처도 많이 받고, 나는 주고 싶은데 안 받거나 아니면 줬는데 어머니 소리 하거나 이러면서 뒤통수도 좀 맞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이거를 좀 극복해보자. 어떻게든지 저기에 퐁 빠지지 말고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태고 이래로 계속해서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아니었으면 인류는 발전하지 않았을 거고요.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너무 너무 크고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저걸 답을 얻는다고 해서 그러면 또 뭔가도 다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도 아닐 것 같고요. 끊임없이 저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면서 스스로의 그 마음을 다잡는 그런 질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 순서입니다. 언론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어요. 자, 임실 치즈, 한국 사회에서, 한국에서 대표하는 그 외국 음식 중에 하나이죠. 임실 치즈가 이제 60년 가까이 됐는데, 지중환 신부님을 빼놓고 임실 치즈를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치즈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님께서 해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신부님이 1959년에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숫자가 헷갈려요. 59년에 부산항을 통해서 입항을 하셨어요. 소개할 분 있어요. 임실치료는 여기 지금 양수정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동네가 아니고 공장도 거기 있고 현재도. 그거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근데 우리도 처음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아까 경기 타고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드렸으니까 일단 우리 술 먹는 자리에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9년에 부산항을 통해서 입항을 했습니다. 다행히 전주 교구에 배속이 됐어요. 배속이 돼서 1년간 한국 적응 훈련하고 부안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 가난해. 60년대. 가난하죠. 다 찢어지게 가난하죠. 똥구멍이 찢어진다는 얘기를 뭔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확히 아실걸나 모르겠네. 그것도 이따 술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하세요. 어쨌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보니까 농민들이 소작을 해요. 여기도 제가 오기 직전까지 그런 좋지 않은 게 있었는데 쌀을 논에서 수출이 일어나면 반반씩 나눠 가져요. 직전까지 있었더라고요. 제가 쌀을 3가마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씩 나눠 갔습니까? 하나 반씩. 2가마가 나면은 하나씩 나죠. 한 가마가 났어요. 반절? 택도 없는 소리. 한 가마가 기본이야. 지주한테 발목. 나머지는 농민은 어떻게 먹어? 쌀 끼워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집니다. 이때부터 찢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걸 봤어요. 신부님이 오셔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땅을 갖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간척 사업을 합니다. 지금 간척 사업은 장비로 쭉 이루죠. 정부가 주도해서. 근데 옛날에 키 코 큰 외국인 신부가 와서 간척 사업 하는데 뭘로 했겠어요? 복행이라고, 지게집으로. 이렇게 해서 3년을 했는데 일정 정도의 땅을 확보를 했어요. 했는데 이 엄마리 타국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췌장인가 무엇인가가 병이 나요. 심각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하고 본국에 가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차 귀국을 합니다. 1차 귀국 처음이에요. 1년 기간을 두고 가셨는데 이 성질머리가 참 더러워요. 돌아가셨으니까 괜찮겠죠. 신부님이시긴 하지만 성질이 참 사나워요. 이게 1년을 다 안 채고 6개월 만에 오십니다. 회복이 덜 된 상태. 와서 봤는데 당신이 거기 본국에 갔을 때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뭘 걱정했냐면 돈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이 그 지주들한테 땅을 뺏길 것이다. 이걸 걱정을 했었어요. 돈이 당장 없으니까. 근데 사실 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못 가고 전주교육에서 그걸 배속을 안 시켰어요. 가면 또 고생을 할 것 같으니까. 임실에 가서 전주에서 가장 가까운 산골 동네 임실에서 요양 좀 하고 잠깐 좀 쉬고 계시오라고 임실로 보냈습니다. 전라북도의 지형을 보게 되면은 전라북도의 동부 산악권의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이게 6개 시군인데 여기가 동부 산악권이에요. 그 중에 가장 그 산 표고가 낮은 데가 임실이에요. 전주하고 제일 가깝고. 그러니까 임실에 가서 잠깐 쉬고 계십시오. 요양이 되고 나면 다시 어디든지 발령을 내리다. 임실로 오셨습니다. 임실로 와서 그때가 64년이에요. 제가 태어나던 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역시 가난하죠. 손가락 빨고 있어요. 근데 임실이 참 좋아요. 나지막한 야산들이 많이 있어요. 어정쩡한 야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산에 있는 나무들 다 배다가 아궁에다 몰아놨잖아요. 나무 없고 풀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청년들은 다 놀고 있어. 빈둥빈둥. 농번기, 지금 농번기인데 이때 말고는 다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청년들을 풀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 보니까 사냥 키우면 참 좋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사냥을 키우게 해요. 젖이 나옵니다. 젖이 나와서 그때는 젖을 짜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다가 환자식으로 제공을 했어요.
전주 예수병원이 그때 당시에 강남 아래로 제일 큰 병원이었어요. 제일 신식병원.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중환 치료를 해야 될 환자들도 많이 몰리고 그러니까 소진이 됐어. 그러니까 사냥이 막 늘어납니다. 그래도 환자도 정해져 있고, 사냥 젖이 남아요. 남는 젖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골머리를 알게 되는 거죠. 잘 팔렸을 때는 좋았는데, 남으니까 골머리를 알아요. 이 젖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래, 치즈 만들어갖고 서울로 공급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치즈 기술이 없었어요. 치즈 만든 경험도 없었고, 한 번 바꿨습니다. 수도원에서 소년님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신부님이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치즈 만들어요. 이게 다야. 치즈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김치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애기들 특히 청장 안 먹는 애들도 많죠. 신부님이 딱 그거예요. 치즈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우리가 치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치즈라는 소리를 듣고 뭐 저기 편지로 주거니 받거니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씩씩씩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그런 것도 없고 편지로 주고받거니 아까 렛넷 예, 우편으로 주문하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석 달씩 걸려서 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어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편지 보내면 3개월 후에 다시 답장 오고 이러면서 3년을 고생을 합니다. 성당 마당에 사냥이 뛰어다녀요. 똥 싸들고 괜찮겠어요? 어떠세요? 사냥 똥 싸들고 다니고 사냥 냄새도 솔찬히 나요. 그리고 치즈 만들다가 사냥젖으로 치즈 만들다가 버리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 젖소젖으로 만든 거는 일도 안 해요. 너무 고약해. 성스러운 성당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참 시끄러웠겠죠. 3년을 어떻게 버티는데 이분이 그 왕족 출신인데 막내예요. 막둥이인데 누이들이 막둥이 동생이 이원말리에 가서 선교한다고 하니까 선교 작업이 이렇게 왔어요. 치즈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그랬는데 3년을 기다리다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편지글이 옵니다. 이 돈이 마지막이야. 절대 치즈 만들지 마. 그만해. 이 돈이 끝이야. 물어봤어요. 이거 다 뜨거운 거죠. 그 와중에 저기가 있었어요. 경제개발 사업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박정희 정권 때. 이 이동현상이 벌어진 거죠. 사냥 몇 마리 키우다가 부도가 나요. 얼마나 경제 상황이 안 좋았으면 사냥 몇 마리 키우다가 부도가 나. 야반도주하고 그때 경제개발한다 이농망 일어날 때 그게 편성돼서 농민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요. 이분이 치즈 만들기 중단을 하고 본국으로 다시 갑니다. 2차 교환. 그래서 벨기에로는 가지는 않고 프랑스, 이탈리아로 돌아다니면서 치즈 기술을 얻어갖고 와요. 누구한테 얻었냐면은 공산주의자한테. 이탈리아에는 공산당이 있죠. 공산주의자한테 얻어갔어요. 신부가 공산당하고 이렇게 접촉한다고 하는 건 불가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공산당원이 신부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몰래 외무를 전달을 해줘요. 그거 가져와서 치즈 만들기를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게 1966년이에요. 67년에 첫 생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치즈 만드는 이 고통이 있었고요. 또 하나 그 과정에 청년들을 불러다 놓아놓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너희들 모여야 된다. 각자 흩어져 있으면 절대 일들을 할 수 없다. 못 이겨낸다.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협동작업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냥 협동작업을 먼저 구성을 해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치즈도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에 치즈가 참 생각을 가능하는 거.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값진 거는 협동작업을 만들어서 협동할 수 있는 훈련들을 계속 시켜주셨다고 하는 것이 더 값진 일이라고 봐요. 그걸 발판을 해서 치즈 협동작도 만들어지고 그런 활동들을 진행했고요. 그 이후로 오른쪽에 계신 분 심상봉 목사님을 만납니다. 8살 차이였다. 서울에서 유수의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찌어찌 신부님이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찌저찌 하고 임시로 이렇게 오셨어요. 와서 왔는데 신부님께서
서울에서 공부했다 간 청년이 왔다고 하니까 찾아갑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때도 목사도 아니고 전 강도사였었어요. 신출내기죠. 학교 막 졸업한. 찾아가. 서울서 공부를 했다니까. 찾아가. 이제 목사님 성교가 뭐예요? 성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강단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뭐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라고 일러주는데 학교에서 안 배웠잖아.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첫 만남이 그렇게 끝났어요. 3년을 지내는데 계속해서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목사님한테서. 그래서 다시 찾아갑니다, 이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협동조합 합시다. 신용 협동조합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두 분이 협력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첫 작품이 신용 협동조합을 구축하기 시작하는데 그 70년도에 임실군에 8개의 신용 협동조합이 구성이 됩니다. 관촌, 성소, 오수, 그다음 지사, 임실에 3개, 여기 동부신협 8개가 형성이 돼요. 그런 일들을 두 분이서 주거니 바빠지 않아서 계속 진행을 해옵니다. 타가소도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지금의 애기들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 다니죠. 그때 당시에는 타가소 없었어요. 바우 학원도 만들어서 야학 운영하고 여러 가지 비애들이 있습니다. 신상호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그 교회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딱딱머리 학생들이 교회를 출입을 해요. 배웁니다. 목사님께서 배워요. 그 이제 배운 분들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이진아 위원장님, 이전에 뭐 위원장 하셨던 조기현 위원장님, 성기본 위원장님, 이분들이 이 동네 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를 출입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두 분의 노력들의 결과가 여기 이 마을에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치즈마을의 태동입니다. 외부에서는 보면 우리 건물들 크고 이렇게 여러 개 잘 시설 갖춰놓은 걸 보고 보조사 많이 들어가고 사업 잘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결국 보조사업까지로 된 건 아니고요. 사업비가 들어오면 어려움을 더 겪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앞서는 그 두 분의 선생님 이야기고요. 우리 이야기. 82년에 느티나무를 식대했습니다. 아까 경운기 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83년에 친환경 농업이 도입이 되고 85년에 생활공동체 준비과정 1년 동안 교육 훈련 잘 해서 86년에 예가원이라고 하는 그 생활공동체를 결성을 합니다. 저기 줄임말인데 예수가족원이에요. 예수가족원.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 성경 보신 분들 계시나요? 초대교회 성인들이 똑같은 그런 일들이죠. 그걸 한번 해보겠느라고 결성했는데 한 2년인가 살다가 이렇게 헤어져요. 잘 쫓아내고 90년으로 넘어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저는 90년에 교동에서 여기 활동을 했으니까 친환경 농업을 시작했다가 혼자 농사 짓기 힘드니까 여럿이 모여서 바른농사 실천 농민회를 결성합니다. 지금의 친환경 농업 장목반이에요. 13가구가 모여서 친환경 농산물들이 생산됩니다. 이걸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을까 고민하고 있는 판인데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의 응급실 과장이 결합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주도해서 소비자들을 결속해내면서 생활협동조합 전북살림을 구성을 합니다. 그 92년도가 서울에서 한살림이 조직될 때였어요. 너무 일찍 시작합니다. 좀 천천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하고 기진맥진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잘 못했어요. 5년 잘 못했어요. 경영을 잘못했습니다. 사업하다 경영 잘못해서 문 닫으면 생기는 거 있죠. 수업료. 비 닿으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수업료. 한 집당 그때 13가구가 한 집당 그때 1,000만 원 정도씩 안 왔어요. 그거 계산하면서. 그리고 요 빨간 94년도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96년에 예가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92년에 그게 문 닫고, 전부살림 문 닫고, 꽃 받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재개했어요. 일어났어요. 영농조합법인 설립해서, 그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거는 뭐였었냐면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주안점이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경영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 그랬나 봐요.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뭐가 어렵지? 친환경 농업, 농사 지으신 분들, 친환경 농업 할 때 뭐가 제일 큰 문제예요? 노동력? 보다 더 기본이 되는 거. 노동력 투입하기 전에 퇴비 투입해야 됩니다. 퇴비. 양질의 퇴비를 투입해야 농사 짓는데 수월하죠. 그래갖고 퇴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퇴비 만드는 공장도 세웠어요. 요 뒤편에 있어요. 지금 다 철거하고 없는데요. 거기에서 퇴비 생산 잘 했습니다. 양질의 퇴비가 생산됐어요. 경영을 잘 못했어. 역시 또 문 닫았습니다. 6집이 시작했다가 3집이 남았어요. 해산할 때 8천 얼마씩 또 안 왔어. 그 장비에 있는 것만. 자기 통장으로 미루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하고. 그때 제가 한 1억 정도 또 안 왔어요. 그러고 이제 그만해야 될 텐데, 정신하면. 여기에 빠져고 토했어. 이렇게 되는데, 이제 94년으로 올라갈게요. 자, 92년에 생활협동조합 전부살림 문 닫고 콕 받치고 있을 때, 스위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의 뭐죠? 외국인들 이렇게 오면은, 한국들 뭐라고 그러죠? 아니, 파스텔 외국인들 노동자들 데려오는 있는데, 노동자를 데려와서 일시키는 거. 외국인 노동자. 있는데, 있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해고 1년짜리로 스위스를 가게 됐어요. 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기업에서 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스위스 교회 연합회에서 한국교회 연합회에다가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왔고 연결이 됐어요. 저기에 참 아름다운 일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진하 위원장님, 그때 위원장 아니고 교회 다니고 있을 때 집사였어요. 이분이 이제 가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욕심이 참 많아요. 공부하는데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혼자 가는 거였는데 당신 부인하고 애기들 셋. 그때 그대가 초등학교 졸업 학교 1학년 입학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니고 있을 때 애기 휴학시키고 5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외국 가려면은 저기 받았잖아요. 사상번호 받고 안기부 가서 이거 다 환탕하면 사상 공산주의 어쩌고저쩌고 하고 빨갱이 하면서 그거 수료를 해야 이게 여건이 나왔잖아요. 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분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선수를 교체해야 될 것 같아. 예비 선수로 후보 선수를 딱 드림입니다. 이진아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집사님이 가는 것보다 이 젊은 청년이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양보를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 사모님들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남편이 받았어. 나도 모르게. 그 남편한테 기대하는 게 있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목사님이 살짝 와가지고 남편한테 뭔가 말을 했어. 가면 불길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남편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 게 FM일까요? 우리 남편분들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돼요? 가야죠. 그렇죠. 목사님 정해만 대로 가야죠. 이게 정답이죠. 자, 이제 목사님이야. 대부분 얼굴이라도 하고 그렇게는 말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한테 좀 물어보고요. 부인한테 물어보고 여기로 면피를 해야 되잖아 또. 저렇게 말씀하실 방정 부인하고 얘기하는데 가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면피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그리 하지요. 참 철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갑자기 일주일 남겨놨어요. 일주일. 선수 교체를 했어요. 이제 그 청년이 스위스에 가서 개고생 그런 고생이 없이 고생을 하고
왔어요. 아, 산업연수생이다. 산업연수생. 농장에 가서 산업연수생을 한 거야. 개고생을 한 거야.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다 주례를 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앞서서 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위스 교회 연합에서 한국 사람을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최고 통첩을 왔었어요. 그게 가서 보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이 한국 청년이 이거를 토끼일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갈 사람인지를 먼저 본 거예요. 1년을 고생을 시켰어요. 개고생을. 잘 견뎠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젖소를 키우다 갔거든요. 이 청년이 나는 치즈 만들고 싶다라고 한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스위스에서 돌아오는데 가난한 청년이 직항을 못하고 겨우 2박 3일 걸치는 경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우편물이 먼저 와요. 우편물이 먼저 와. 항공 우편을 먼저 왔어. 도착을 해서 그 청년 보니까 훈련시켜서 인재로 잘 지도자로 쓸 제목인 것 같더라. 이 청년이 치즈 배우는 걸 원하던데 혹시 본인이 원하면 연결시킬 테니까 스위스로 다시 오시오. 여기 먼저 왔어요. 그거 찍고 또 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수차례, 그때 이제 1년짜리 아니고 뭐 3개월, 일주일, 한 달 이런 과정으로 스위스를 여러 번 출입을 하더니 스위스 정통 치즈 제조 기술을 취득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숯불 유곽입니다. 아까 파란지구. 네, 파란지구. 그래서 한국에 치즈가 임실에서 생산됐고 목장의 유곽원 공방의 효시가 여기 치즈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청년이 2000년도로 넘어와서 숯불 유곽원 공방을 세웁니다. 치즈 정말 잘 만들어요. 기술 좋아요. 치즈 잘 배우면서도 어쨌든 그냥 맛깔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이 치즈를 만들었어요. 팔아야 되잖아요. 팔로 그냥 다니는데 가난하니까 큰 차, 뭐 뻗드던 차 사지 못하고 라보를 샀어요. 라보 아시나요? 찍고 사면 돼. 예, 2인승이잖아요. 애기가 셋이었었어. 그 사이에 애기가 셋이 됐어요. 2인승 차에다가 깐간이 무릎에다 앉히고, 업고, 이렇게 해갖고 2인승 차에 5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치즈를 팝니다. 몰골이 있죠. 좋은 상품이면 폼 나게 쫙 깔고 세팅해서 이제 팔아야 돼요. 혹하고 이제 사가지고 그럴 텐데, 어설프게 파니까 이게 상품성도 없어 보이고, 소비자 욕구도 못 땡기고만 이러거든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정말로 당신이 만든 거 맞아요? 이거였대요. 제품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어떤 뭐 특성이 있어? 이거 묻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만든 게 맞아요? 이거였대요. 고민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할까? 그렇지. 임실로 불러오자. 그러면 내가 이 공장에서 만든 걸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랑 겹쳐. 이제 여기 2003년에 녹색노조 체험 휴양마을을 우리가 지정을 받고 뭘 하면 좋을지 우리도 그냥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전국살림을 한다고 할 때 소비자들을 불러다가 한 경험이 있어요. 하루 저녁 재우고 밥도 해서 먹게 하고 논바다 기어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막막한 거죠. 뭘 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니 아이템을 찾는데 집세기 삼기, 논두렁길 산책하기, 수중생물 채취해서 관찰하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만약에 그걸 계속 밀었으면 치즈마을이라고 이렇게 찾아오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숯불에서 그 이제 외국의 소비자들을 불러다가 체험을 한다고 보여주고 어찌고 하면서 체험관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우와, 10,000원씩 받는데요. 체험하는데 10,000원씩 받는데 발을 디딜 틈이 없이 잘 됩니다. 사람을 들였어요.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 상황이 생겼어요. 갈등은 저리 가라요. 정말 말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우리 여기서 보고 찾아갔어요. 이제 있는 이진아 위원장님이에요. 아까 스위스
그 양보했던 이진호 위원님 찾아갑니다. 상철씨. 그 제품 생산해서 판매하고 하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홍보관 정도는 우리한테 좀 양보를 해주면 어떨까? 우리도 체험 휴양마을 이거 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양보해주면 우리가 잘 운영을 해줄게. 홍보관 기능 할 수 있도록 라고 제안을 합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사업이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제안을 받았던 사장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윤정관 선생님이 이야기한 프로 하게 되면 택도 무시라고 있네. 우리도 말 같은 소리를 붙여야지. 이라고 대답을 해야 맞죠. 자, 그런데 그 숯골의 김상철 씨라고 하는 청년은 그래요? 마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드릴게요. 우상으로 줬어요. 우리 건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까도 녹색, 바렌 녹색 지붕. 그 건물도 이 건물이 준비될 때까지 사용하시고 무상으로 쓰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쓰이는 재료도 원가 비슷하게 제공해 드리이다. 정신적인 게 빠졌죠. 그리고 이제 일취월장 우리는 치즈마을이 날개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치즈마을로 이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거 하기 전까지는 느티마을이었어요. 느티마을. 우리도 느티나무 쭉 써있죠. 예, 그거 따왔어요. 그리고 느티나무가 농촌을 상징을 한다고 그래요. 농협이 느티나무를 이렇게 상징해하고 로고로 쓰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다른 거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느티나무를 형상화시켜가지고 로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가 농촌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느티나무가 많이 있고 농촌을 상징한다면은 그 느티나무를 따다가 느티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취지가 딱 도입이 되니까 안 맞잖아요. 전북대학교 교수님께서 느티나무에 느티마을에 이제 그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취지가 굳이 라고 한마디 뚝 던지고 가십니다. 저희가 반대를 했어요. 그 개명한다고 총에 붙었는데 왜 반대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치즈 가지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치즈 마을을 바꿀 수 없다. 천천히 갑시다. 그리고 한 틈 줬는데 느티 치즈 마을로 바꿨었어요. 그때 당시에 재산 형성이 많이 됐어요. 그 해, 한 해 동안에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지금도 그 토지대장에 띄워보면 느티 치즈 마을로 돼 있어요. 그게 많아 지금도. 그리고 그 이듬해에 다시 한번 개명 총에 올려가지고 그 개명 한번 올려서 치즈마을로, 그래서 지금 임시 치즈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정들이 우리 마을 안에서 녹아져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거 이제 홍보관을 양보해주는 것도 그렇고 실시 연수를 양보해주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밑바닥에 쭉 깔리면서 치즈마을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10년도로 넘어옵니다. 우리 마을이 사업을 잘 하면서 잉여분도 남고 그리고 지역사회에다 이걸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부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임실군에서 무슨 사업인지 50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소액 사업이 있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 아마 출발할 때 시범사업 형태로 몇 회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군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10개씩 모집 목표를 추진 목표를 세웠는데 한 개를 플러스 알파 약 하나를 더 지정을 하시오. 그러면 우리 돈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우리가 컨설팅도 하고 해줄 테니까 한 개를 더 지정을 해주시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상필마을에, 그 다음에 14년에는 오수면 둔대기 마을에 이렇게 해서 2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자, 그 위에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뜻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 밑에 14년에 전라북도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지구 지정받으면서 지역사회랑 같이 협력하라고 하는 절대 주문을 받았어요. 치즈마을이면 충분히 영향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해갖고 주주를 지역에서 모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우 식당을 열었는데 큰 코 다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첫 해 레스토랑 문 열어가지고 첫 해 2억 손해보고 둘째 해도 2억 손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일어섭니다. 이러면서 정말 어렵게 버텨왔습니다. 코로나는 저리 가라고 했어요. 코로나 상황은 저리 가라. 코로나는 핑계거리라도 했지.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때 마을이 균열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농촌은 이러죠? 이보다 더 심하죠?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런 일이 있죠. 지금 여기 그림자로 보니까 정오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해가 중천에 떠 있고요.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거 유모차. 이렇게 나름 이렇게 주차해놓고 가신 걸 제가 사진 찍으려고 일렬로 배치해놓고 출근을 덜 하셨어요. 자, 이런 일이 좀 벌어지죠. 자, 인구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묘하게 3년 단위로 했네요. 17년, 20년, 23년. 요 총계로 보게 되면 오른쪽에 17년에 234명, 20년에 207명,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186명 줄어들었는데 늘어난 인구층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60에서 64세 여기 늘어나고요. 여기 늘어나요. 80대 이상. 그리고 희망적인 거는 저 왼쪽에 숫자가 지금 빠지지 않고 있죠.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이 있는 이유는 아까 경기 타고 다니면서는 경기 투어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 마을 안에 공방이 5개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모두 다 정착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 손자를 낳고 이러면서 그 숫자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공방들은 개인이 유치해서 개인 사업을 운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서 제가 갖는 책임감은 뭐냐면 사업체를 벌려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놓는 게 제가 갖는 책임이에요. 근데 마을에서는 너무 아까 좀 마이너스 2억씩 막 이렇게 보고 그래서 너무 부대건해서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갈등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 깔아놓으니까 오잖아요. 힘들지라도 그걸 좀 견뎌내면 되는데 힘든데 당신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사실은. 골머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 때문에 힘들 건지 당신 돈 들어가고 이건 아닌데도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큰 모양입니다.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하자는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어떻게 그만하자고 했는지를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돈 버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젖을 짜려면, 치즈를 만들려면 젖을 짜야 되죠? 젖을 짜려면 소를 키워야 되고요. 소를 키우다 보면 송아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테마로 이용을 했어요. 송아지 젖죽 있죠? 치즈 만들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았어요. 요 이야기 잠깐 할게요. 자, 송아지 젖죽 있죠? 초창기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옛날 그 이야기를 해드려요. 체육객이 막 몰려옵니다. 100명이 오면은 100명분을 준비를 해요. 송아지 저 분유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송아지 분유통 1.8리터예요. 지금 작은 거 100리터짜리도 쓰기도 하는데 보통 1.8리터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100인분 줍니다. 송아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100명 오니까 100명분을 이렇게 쫙 늘어놓는 거 100개 주고 굉장히 볼만 하잖아요. 자, 송아지한테 그거 빨립니다. 그렇죠. 줄여야지. 근데 처음에 이제 잘 모르고 송아지가 많이 먹이면 죽을 줄 알고. 자, 울타리 너머로 이렇게 먹여요. 그럼 송아지들이 배가 차면 안 먹어야 될 거잖아. 얘를 뭐라고 할 수 없지. 이거 먹인 주인이 잘못이니까. 병이 빌 때까지 다 먹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가. 그럼 이제 그걸 뒤수습 해야죠. 몇 차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야 이거 너무 마신다. 그러니까 병을 줄이자. 그리고 이제 500리터 말고 700ml 된 중병이 있어요. 페트병보다 좀 작은 거. 그걸 이제 주는데 어떻게 줬냐면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송아지한테 주면서 하나 둘 셋
주답해. 자, 줄 쭉 세워놓고. 자, 저기, 여기 여자애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빨리 하고 빠지라고, 빨리 하고 빠져. 그 형상 아니겠어요? 남자는 그냥 그 저기 하고 있는데 여자애들은 뒤에서 그냥 밀치고 있잖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빨리 봐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많이 오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고 빠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빠지면 송아지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3,000원씩 받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제 한 1초당 1,000원씩 벌어보셨어요? 1초당. 네. 치즈 체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도 좋지도 않고 송아지한테 안 좋고 이거 계속 운영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개인이 운영을 했어요. 회원이 자기 사업으로 어쨌든 외부에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저게 개인 사업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운영 주체가 다르니까 회원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회의를 붙였어요. 자, 이거 운영자 참석시키고 아무리 판단을 해도 이 사업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걸로 보이니까 폐쇄를 권고한다. 그럽시다. 폐쇄할게요. 그만뒀어요. 속쓰려. 그냥 앉아서도 막 돈을 버는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교육적이지 못하고. 아무튼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결단들을 진행을 해왔다는 게 우리들의 저력을 계속 다지는 효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좀 느슨해져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할 얘기도 많으니까 더 넘어갈게요. 자, 교홍이가 등장하게 된 배경도 있어요. 마을사업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촌에서 오신 분들도 마을 답사를 하게 선진지기 견학을 하러 오시면은 경운기를 꼭 태워드려요. 당신들은 정말 지겹게 끌고 다니는 경운기인데 그랬을 망정 경운기를 태워드려요. 요 이야기 하려고. 손님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주차를 여기다 해놓고 아까 체험장 녹색 거기까지 손님들 걸어가게 했어요. 근데 갈 때는 좀 가더만 올 때는 입이 막 이렇게 치쳐나와요. 그래서 저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을 해볼까 하다가 그러면 이동수단을 한번 동원을 해보자. 그런 회의를 붙여서 나온 게 제가 제안했던 거는 관광주를 할 거면 코끼리 열차를 동원을 해봅시다. 그래서 참처럼 얘기했어요. 뭐 유망한데 코끼리 열차 돌렸다가 논두로에 빠질 텐데 그거는 용도 폐기해버리고 트랙터하고 경운기가 대두가 됐어요. 두 가지가. 트랙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끌고 다니고 경운기는 어른들이 갖고 있는데 이미 기계화가 진행이 돼서 놀고 있었어요. 겨우 밭에만 왔다 갔다 하고 퇴비 한 마리 실어 나르고 농작물 수거해오고 이 정도 용도로 쓰고 있는 판이었었어요. 그리고 경운기가 있고 트랙터가 대두가 됐는데 자 그러면 트랙터는 젊은 사람들이하고 돈벌이도 많이 잘 할 수 있으니까 너는 가서 열심히 일해 라고 빼고 그리고 어른들이 갖고 있는 경운기로 운송수단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주권을 둔 것이 60세 이상 된 어른들만 참석시키도록 하자 라고 정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저 운전 잘 했죠? 예. 그래도 저는 사업료는 없어요. 그 사무실에서 땜빵 뛸 때 그때는 한 번씩 하지 사업료는 따로 있어요? 60세가 돼야 사업료는 60세 민증 확인하니까 그걸로 되는데 지금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셔가지고 사업은 이제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된 어른들만 참여하도록 해놨어요. 왜 또 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은 제가 그때도 이제 총무일을 보고 이랬을 때 그 체험을 진행한다거나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행정 업무들 손님을 맡거나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어머니들은 또 뭘 하냐면은 주방일을 가져요.
손님들 온다 그러면 주방으로 쭉 모이시잖아요. 그럼 주방들이 다 가시는데 어정쩡하게 우리 아버지들이 할 일이 없네. 여기 일거리를 하나 맡겨드렸어요. 뭘 맡겼냐면 집신 삼기. 오늘 저녁에 주무실 자리에 거기에다가 멍석 쭉 떨어놓고 집다를 하나 딱 얹혀놓고 가져다 놓은 다음에 애기들 한 2~30명 모아놓고 집신을 하나씩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감사수당도 지급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잘 만들지. 당신은 잘 만들어. 우리 아버지들. 근데 애기들을 다뤄봤어야지. 애기들이 말을 듣습니까? 못 알아들어. 또 말도 못 알아듣고 말도 안 들어. 또 애기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패대기를 치면서 나네! 하고 그냥 팽개쳐 나와버린 거예요. 고민이 생겼어요. 어른들한테 어떤 일거리를 맡기면 좋을까 하는 판에 저게 이제 교훈기가 대두가 된 거예요. 그 어른들 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교훈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일 우리 마을이 제일 정점을 찍을 때가 2012년이었는데요. 2012년 정점을 찍을 때예요. 그때가 73,000명이 다녀가고 매출이 17억 원인데 입자가 또 나오고 그때 어른들이 경운기를 경운기 10대가 돌아다녔는데 연간 소득을 보니까 600에서 800만 원이야. 경운기로 간 지출 비용이. 그러면은 600만 원, 800만 원이 특급이죠. 이게 한 달, 두 달 월급이나 되나? 지금 그러죠? 우리 수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당신들 농사 다 짓고. 경운기 돌아다닌다고 별도로 들어갈 돈이 없어. 경유는 연소유 띄어다 쓰고 타이어 좀 달아질까?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로 비용이 클 것 같습니다. 당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은 600만 원이 순소득이라고 한번 인정을 해보게요. 폭넓게 통국에 600만 원이 순소득이야. 그럼 농사지어서 600만 원 얻으려면은 넌 몇 마디기 농사지어야 돼? 순소득으로 30마디 농사지어야 됩니다. 지금 단가, 지금 쌀 단가로. 그러면 옛날 단가하면은 한 40마디 넘게 지어야 순소득으로 600을 얻는 거예요. 그 정도 효과가 있는 돈이었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이제 열심히 참여할 만하죠? 돈을 벌어가면서도 불평을 하세요. 한 번 덜 했다고. 아무개는 직장생활 하면서 연락을 하면 당신 잠깐 일 쉬고 부산 낙혀가고 경리 한번 들고 가요. 누구는 하루 종일 기다리다 경리 한 바퀴 도는데 누구는 음대에서 일하다가 부산 낙혀가고 휙 돌고 불평불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10번 했는데 저놈은 11번 한 것 같아. 실제로 따져보니까 당신 11번 하고 저놈이 10번 했거든.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느라고 나온 것이 우리 총회 때 주민소득 내역을 발표를 해요. 아무개 얼마,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벌었어요. 짠. 그 자료가 지금 있어요. 해마다 계속 나오고. 아주 잘된 불평이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운기가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골프도 진매장도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요. 문화활동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작년에 했었어요. 16회 진행을 했습니다. 내일 가실 때 작년에 그 음악회 때 만들었던 기념품을 하나씩 드릴게요. 오늘 저녁 술 마실 때 써야 되겠다. 맥주 마실 때. 이따 드릴게요. 안치환 씨도 다녔어요. 도서관도 있습니다. 아까 도서관 동그라고. 예. 여기도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 그게 희석되는데 저기 치맥점이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치맥점. 젊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아까 피자 체험 그 윷놀이 진행했던 제 막둥이 동생이에요. 얘가 젊은 지 아래에 있는 후배들을 모아보려고 도서관에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하세요 한번 모이자라고 불러 모아서 동생들을 불러 모았어요. 도서관으로 불러 모았어. 책 읽게 하려고 불렀는데 책 막 읽으라고 하면 안 읽을 것 같으니까 치킨에 맥주 한잔 하고 우리 책 한 절 읽어보자 라고 하려고 불렀어. 첫 회 자 치킨에 맥주로요. 네. 치킨에 맥주 한잔 하는 젊은 놈들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치맥점이라고 하고 애들을 불렀어. 동생들을 불러놨어요. 한 번 모이더니 이름 뜻을 바꿔요. 뭐라고 바꿨을까요? 치즈. 치즈는 들어가요. 줄임말이에요. 내가 이게 단어를 하나씩 이렇게 머리말로 뺐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치즈말에 맥을 잇는 젊은 사람들. 이러고 이름 뜻을 바꾸더라고요.
이름 뜻을 바꿨어. 치즈마을에 맥을 잇는 젊은 사람들. 희망이 있어 보이죠? 아이, 이놈들이 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뺀질 잘 안 하네. 잘 안 하면 하면 참 좋겠구만. 자, 이런 형태를 가졌어요. 조직 형태인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 위원장은 우리 회원들을 다 써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 책무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업무 분장이에요. 이사들이 각각의 직책들이 있었어요. 그 분야에 뭔가를 책임있게 진행을 하자. 이거 공동의 책임이지 위원장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저는 저거에 대해서 한 5점 정도 줍니다. 5점. 점수 주면 100점 만점 5점. 잘 안 해. 책임 잘 안 씁니다. 책임지려고 하죠,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책임은 안 짓고, 책임은 짓지 않고, 권리 주장하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이러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시시비비를 많이 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픈 내용이 뭐냐면 여기 사업단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모양 보이시죠? 이쪽으로 빠져나가 있죠. 자, 사업과 관련된 거는 네가 알아서 다 해. 나 책임질 일도 없고 책임 네가 다 져.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놈이 다 버는 것 같네. 실제로 돈 벌죠. 사업단에 돈이 돌아가니까 돈을 이렇게 버는 걸 보니까 돈을 저놈이 다 버는 것 같거든. 여기서 또 갈등이 또 생기고 책임을 짓느냐 또 누가 하느냐 뭐 이런 일인데 동전의 양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책임을 누가 짓느냐, 공동체 사업을 왜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이 대목에서 좀 하게 되더라고요. 표현 잘 보셨죠? 자, 회의 있는데 옛날 회의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왼쪽 구석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뒷모습입니다. 제가 이때 총무하고 있었어요. 요 뒤편에가 제 자리였어요. 이 책이 제 책이에요. 우리는 정기총회를 하면은 자료집을 쫙 책으로 묶어갖고 배부를 합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많게는 100페이지 넘어가는 때도 있고요. 보통 7, 80페이지 합니다. 책을 이렇게 나눠주고 회의를 해요. 오늘 주무실 숙소예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자리 앞에 있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왼쪽은 어머니들, 맞은편은 아버지들, 저쪽 끝자리는 젊은 놈들. 젊은 놈들은 남자 혼석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회의를 할 때 의장이 물었어요. 지금 회의 화면이 그래요. 의장이 의결을 하려고 묻습니다.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의회마다 한건 그렇죠. 근데 우리 회원이 지금 각각 대표가 아니고 누구나 다 한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자,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자, 근데 여기에 부부가 앉아 계세요. 요 분하고, 요 머리 벗어진 분 보이시나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할머니가 손을 이렇게 드니까 저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머리가 이렇게 묶어졌는데 머리 끝까지 다 빨개지셔서 읽으셨어요? 네. 뭐라고 했어요? 소통을 하신 분 뭐라고 했어요? 손 들지 마. 우리 할머니가 딱 외면하고 손 꾹꾹 있으니까 이제 더 이렇게 입이 다 힘들어. 그 집에 가서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 후속타가 나올 텐데 못 봤어요. 아마 큰일 났겠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전에 회의를 하는데 동네 어른이 회원도 아닌데 동네 일을 결정을 했었어요. 치즈마을 입장에서 동네 일을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었어. 동네 일이니까 회원이 아닌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딱 듣고 계시다가 당신 마음대로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의결사항에.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앉아있는 그쯤에서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칩니다. 회의가 이게 뭐야? 회의권.
우리가 의견하려고 했는데 내용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할아버지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회의하는 훈련을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리고 난 결과입니다. 그냥 나옵니다. 지금은 뭐 군주라고 하는 부분에도 많이 강조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벌써 저게 10몇 년이 전 이야기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도 우리 회의할 때 이거 좀 목소리 좀 큰 분들이 목소리 내려고 하는 경향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의장이 이제 발언권 제안하고 그럼 옆에서 혀를 차. 뭐예요 저거? 혼자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게 뭐야? 이렇게 군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방바닥 때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회의는 그렇게 하는 거죠. 교육도 했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방문객이 이렇게 왔어요. 겁나게. 2008년부터 통계, 2007년, 6년은 우리 통계가 아니었고 못 잡았고요. 2008년부터 봤는데 보니까 49만 명 가능하네. 여기까지. 매출액은 142억 2,900만 원. 지금까지 이렇게 봤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하려고. 연도별로 이렇게 매출액이 벌어졌어요. 매출액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칸에 보게 되면 주민소득 분배율이 있어요. 이겁니다. 점점 떨어지는. 매출액은 이렇게 꿀 올라갔다 이렇게 쭉 내려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때는 무슨 사정이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주민 분배율이 이렇게 쭉 올라가죠. 요거는 총액 대비해서 그랬지 요것만 따지고 보게 되면 50%를 넘죠. 주민소득 분배율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오는 홍보물이 적어서 싫어. 저놈이 더 많이 가진다고 있어요. 저놈이 더 많이 가는 거. 저놈 혼자 다 땡땡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숫자로 볼게요. 2012년에 우리 피크 찍을 때, 뭐 크고 작은 하루짜리 일자리를 일지라도 126명 와서 일을 했어요. 이거는 하루 뭐 여러 날 일한 거를 여러 날 친 게 아니고 하루를 나오면 한 명, 저처럼 3번을 하면 한 명, 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126명이 일을 했으니까 대부분의 주민이 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때는. 발전기금으로 적립돼서 운영을 했고요. 이제 과제입니다. 지금 이거 하려다가 좀 중단된 상태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인 장기 요양기관 설치해가지고 어른들 마지막을 좀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현을 못 시켜서 참 문매 아쉽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지금 옛날에 객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대부분 객사 아시죠? 거의 다. 특이한 경우 집에서 운영하시지만 대부분 객사 하시는데 옛날에 객사했을 때 못된 습성이 있었어요. 그 죽음을 하대를 했어요. 객사해서. 병원에서 치료받다 돌아가시면은 그거 같으면 대문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살던 곳에서 보니까 담벼락을 헐고 들어가더라고요. 담을 헐고 우리 넘어가. 객사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겪었던 건데 상해 맬 때 상해를 함부로 매요. 상해를 매려면은 그 상해가 매고 관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그다음에 칠 때도 반드시 천천히 내려서 경사진대 피해서 가능하면 반드시 하는데 불가피하게 경사지면 작대기를 이렇게 해서 이 관이 안싸서 하고 상해를 모시거든요. 근데 객사라면 이걸 흔들어. 덜컹덜컹. 그리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 그리고 바닥에 놓을 때는 되고 이런 못된 습성이 있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걸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동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더 이상 진행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서 돈을 투자를 할 여력을 얻지 못했었어요. 아쉬운 정책이
애기들 장학금은 계속 줬습니다. 7,800만 원 모금 적립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까지 6,100만 원 지급을 했고 그 중에 애기들이 10명이 정착을 했어요. 결혼한 애들도 그 애들이 다 모아보면 한 30명 되더라고요. 부부 혼자 하나한테 줬더니 결혼해가지고 둘이 되고 그 애기들이 다 가지고 셋, 넷 이렇게 되니까 그 숫자들 다 보니까 30명. 그래서 아까 왼쪽에 이구부부에서 왼쪽에 있던 애기들이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예시를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요, 권한, 권리와 책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유지해서 조직체를 운영을 하려면 권리와 책임 이게 대두되죠. 권리와 책임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일까요? 권리와 책임 중에 책임이 우선이죠. 책임을 다 해야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회비도 내야 되고 회의도 참석을 해야 되고 뭔가 활동을 열심히 해야 자기 권리가 생기는 거죠. 마을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마을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권한만 잡고 주잖아요. 특히나 이제 외지에 있다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마을에서. 그런데 저보다 마을에서 사는 횟수는 나보다 적어. 실제로. 연세는 많지만 여기 토백이야. 근데 일찍 출타를 했네. 그러다 막 돌다가 이제 어찌 하고 왔어요. 귀향을 해서 보니까 내가 이 말이야 뭐 이렇게 지금 딱 지는 거잖아요. 그보다 그런 건 더 센 거야.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 책임을 얼만큼 하느냐, 책임을 다하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을 사업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은 이게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고 이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타심이 강하게 발현되는 사람이 있고 이기심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지만 보통 이기심이 있죠. 이기심이 있어야 또 먹고 살고 가니까 이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기심을 잠깐 조금 적어놓고 이타심을 발현을 하고 하면서 노력을 해야 이 조직체가 잘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근데 이제 보니까 조금 시간 좀만 더 쓰죠? 네. 밥 맛있는 거 해놨어요. 제가 조리해서 드립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지피지기 하면 백전불패. 네. 이태롭잖아. 한 명씩 죽을 수 있어. 전멸되진 않아. 한 명도 죽지 않는 게 전쟁은 없잖아요. 그죠? 한두 명 죽을 수 있어요. 망하지. 근데 전멸되진 않아. 그리고 또 하나, 둘이 다 상관하고 부하고 생각이 다 돼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상관이 동쪽 앞으로 직격했는데 부관이 아니요, 동쪽이요. 그러면 전쟁 하나만 이렇게 되죠. 마을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비롯해서 대표로 위원장 비롯해서 구성원들이 일진정책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손자동법에 나오는 또 있습니다. 협동, 모으력자, 모으력자예요. 여럿이 힘을 합합니다. 제가 요 글귀를 읽기 전까지만 해도 힘력의 세 개에 있는 힘력 중에 머리에 있는 것이 하늘인 줄 알았어요. 하늘의 힘인 줄 알았어. 이 글귀를 읽기 전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엄해하거든요. 저는 10사람의 힘이 합하여서 협동을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구분을 좀 해봤는데 이게 하늘, 땅, 사람, 하늘, 땅, 사람 이렇게 힘 세 가지 하늘의 힘, 땅의 기운, 그 다음에 사람의 노력 이 세 개를 봤는데 이 글귀를 읽기 전까지 그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 글귀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천시부려지리 땅의 때가 땅이 이루면 못하고 땅이 이루면 사람의 방법은 못하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데 내가 맹렬 다 읽은 건 아니고 어떻게 주웠어.
이 글귀를 보니까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이미지가 정말 준비되어야 하늘의 기운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 읽은 계시죠? 성경 읽고 계신 분. 요거 한번 맞춰보십시오. 땡땡땡. 교회에서 이거 안 읽혀요. 가로 안에 있는 글귀를 안 읽혀요. 위에만 읽혀요. 맹하게. 이겁니다. 예수가 와서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저걸 해야 예수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저 가로 안에 있는 글귀가 동직 입춘이 되게 되면 이거 붙이죠. 둘 다 글귀가 다른 글귀예요. 자,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 밑에 봄이 시작되었으니 크게 길하고 집안이 화목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붙이는 글귀가 각기 다른 글귀예요. 요겁니다. 자요 쌍친낙하면 가와만다. 입춘대길이 아니라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된다. 앞에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책임을 해야만 뭐 평화가 오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세상 실제로는 얼마 되지도 않는답니다. 산 오르는 거는 얼마 안 되네요. 이동선으로 쭉 올라가다가 조금만 올라가면 해산으로 올라갈 수 있어. 여기까지. 여기 거 있는데 그만할게요. 5분째. 자, 아무튼 고민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확장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도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다 그냥 지도자들 역할을 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역량을 잘 키워야 돼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주주의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다. 조직해, 조직. 조직하지 못하면 고생하는 거죠. 모두들 들어가서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하겠어요?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텐데 그게 에너지 또 소진되고 또 이렇게 낙담하고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서 그리고 제가 지금 그거를 밑바닥을 지금 기어다니고 꽁꽁꽁 기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큰 지금 바닥에 기고 다니고 말씀 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